써갖고요. 네, 다 못했나? 네, 지금 마지막으로 서류 접수를 좀 하고 지금 막 3시가 넘었는데 이 시간 이후 도착하는 시공사는 접수를 안 받는 것으로 하고 접수가 마무리되는 대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수 다 끝났으면 뒤에 문 좀 닫아주십시오. 뭐 한두 분 정도는 괜찮습니다. 많은 숫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접수 다 완료됐나요?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풍양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금일 풍양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 설명회 진행을 맡은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 화성 C&D의 박동우 상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현장 설명회는 조합의 감사님과 이사님들을 모시고 진행하오며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조합원을 모시지 못해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현재 유튜브 실시간으로 동영상을 방영하고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먼저 진행에 앞서 풍양구역 재개발 조합의 이상재 조합장님의 인사 한 말씀이 있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풍양구역 재개발 조합장 이상재입니다. 우선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풍양구역 재개발 사업에 관심 가져주시고 오늘 현장 설명에 참석해 주신 여러 시공사 대표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우리 이사님들, 감사님들 나오십시오. 저희 우리 감사님, 그 다음에 이사님,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참석을 못 하신 분들이 계세요. 또 생업에 종사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먼저 소개해 드리렵니다. 우리 박용우 감사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박영호입니다. 그 다음에 김경구 감사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입니다. 그 다음에 엄홍섭 이사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엄문석입니다. 김하섭 이사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상근 이사 이대근 이사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풍양구역은 호남 지역에서 주거 지역으로서 최고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대학교와 동강대학교에 둘러싸여 교육의 중심지에 있으며 또한 고속도로 진출입구와 외곽도로 진입이 용이한 만큼 최고 교통 인프라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3천여 세대의 대단지의 특수성을 가진 정비사업의 최고 요충지라 감히 말씀드리며 많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우선 우리 조합은 지난 2019년 11월 총회에서 포스코 건설을 선정했으나 여러가지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 가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난 2021년 8월 21일 임시총회에서 포스코 건설의 선정 취소를 의결하였으며 총회에서 의결받은 입찰 지침서를 근거로
시공자 입찰 공고와 오늘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동안 조합에서 설문지를 통한 의견 수렴과 많은 조합원님들과 소통하며 시합한 내용 중 우리 조합원님들께서 시공사에 원하는 여러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축법 등 관련 법과 광주시 조례에 맞지 않은 대안 설계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일반 분양가는 최대한 높이고 조합원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후분양제를 제한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우리 조합원님들의 수준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최근 유행 브랜드인 하이엔드급 제안서로 광주 지역의 최고 명품 아파트 건립을 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 조합원님들은 광주 지역 타 현장보다 대형 평형을 많이 선호하고 계시며 특히 광주 2호선 지하철 역사 출구와 아파트 주 출입구 및 상가 시설의 연결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상업 지역이 많은 우리 구역의 특성을 잘 살려서 단지 내 상가의 활성화를 위한 많은 제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우리 구역은 일반 분양이 약 2,000여 세대로 예상되며 우수한 사업성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님들은 분담금의 압박으로 인해 정든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이에 최근 분담금, 타 지역의 입주 분담금 납부 조건을 우리 구역에도 적용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아울러 세대 내 음식 쓰레기 자동 이송 시설, 애관 특화, 커뮤니티 시설 등 조식 서비스 도입, 국내 최고 중간 소음 저감 공법으로서 시공, 코로나19 시대의 바이러스 방지 예방 시스템과 최고 커뮤니티 시설 등 최고 제안을 담은 시공자의 입찰 제안서를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인사말과 우리 조합원님들의 의견 전달을 마치겠습니다. 공사 다망한 가운데 오늘 저희 풍양구역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 설명에 참석해 주신 시공사 관계자 여러분께 천여 명의 조합원님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조합원님들이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사업 제안서를 가지고 2021년 10월 8일 다시 뵐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합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었고요. 다음은 조합장님께서 오늘 현장 설명에 참석하신 시공사 명단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8월 31일 현장 참석 저희 참석해 주신 회사를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건설에서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대림 ENC에서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호반건설에서 오셨습니다. 제일건설에서 오셨습니다. 금성백조에서 오셨습니다. 현대산업개발에서 오셨습니다. 중흥토건에서 오셨습니다. 롯데건설에서 오셨습니다. 신동아건설에서 오셨습니다. 대우건설에서 오셨습니다. SK에코플랜드 SK건설에서 오셨습니다. 우미건설에서 오셨습니다. 포스코건설에서 오셨습니다.
TL건설에서 오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합장님께서 오늘 선택하신 시공자 14개 회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순서는 저희가 지난 8월 21일 임시총회를 마친 이후에 좀 급하게 조합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조합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시공자 선정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마감재와 관련된 부분에서 조합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짧은 시간에 생각보다는 많은 조합원님들이 참여해 주셔서 그 결과 데이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개발 사업에 있어 가장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는 일단 시공자 브랜드가 1순위였고요. 그 다음에 2순위로 조합원 분담금, 그 다음에 3순위 마감재 고급화 순으로 조합원님들이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시공자 사업 조건에 대한 질문은 첫 번째가 조합원 분담금을 선택해 주셨고, 두 번째로는 마감재 고급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미분양에 대한 대책 순으로 조합원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또한 평형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여자 중 55% 정도가 40평과 45평형, 저희가 20평대부터 50평 이상까지 여러 가지의 설문을 조사를 했는데 참여자 중에 그래도 55% 정도가 40평과 45평형, 좀 대형 평형을 원한다라는 답을 주셨습니다. 또한 층수는 35층에서 39층으로 건설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라고 가장 많은 답을 주셨고요. 다음 설문은 세대당 주차 대수입니다. 이 부분은 세대당 2.0대 이상이 41%, 그 다음에 1.7에서 1.8대가 38%의 응답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대 내 가구에 대한 선호도는 주방 가구를 포함하여 일반 가구, 창호, 바닥재, 그 다음에 수전, 도기, 비대 등에 대한 국산 브랜드, 국산 최고 브랜드와 외산 명품 브랜드를 저희가 선호 조사했을 때 근소한 차이로 외산 명품 브랜드를 더 많이 저희 조합원님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일단 설문조사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조합원님의 설문조사 결과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순서는 입장하실 때 배부해드린 우리 조합의 변경 예정인, 아직은 변경이 안 된 상황이고요. 변경을 곧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변경 예정인 설계 도면과 관련하여 조합의 협력사인 담건축설계사무소의 김동희 대표이사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담건축 김동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건축계획에 대한 부분들 제가 파트를 맡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단 그 전반적인 사업 개요에 대한 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정기계획이 이제 2012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에 대한 부분들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조합 안에 대해서 설명드려야 되는 상황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평형구역에 대한 사업은 뭐 이렇게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주위치는 광주광역시 북구 풍양동 600-1번지 1원입니다. 사업구역 면적은 15만 2천 평방미터, 약 4만 6천 평 정도 예상됩니다. 그 중에서 실제 이제 기반시설을 제외하고 우리가 실사용될 수 있는 공동주택지로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은 약 11만 6천 평방미터, 약 3만 5천 평 정도 예상이 되고요. 그 중에서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 구역은 이제 상업지역하고 3종 일반 주거 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들을 실제 사용될 수 있는 대지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적용을 해보니까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약 한 8만 5천 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2만 6천 평 정도 예상이 되고요. 상업지역은 약 한 3만 500평방미터로서 한 9,200평 정도 이런 쪽으로 예상이 됩니다. 나머지 이제 그 후에 이제 뭐 디테일한 부분들은 제가 지금 여기 지금 이제 판넬 5장을 가져왔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을 놓고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는 요 안은 이제 고시 아닙니다. 여기는 정규구역에 대한 고시가 2012년도에 있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오래전에 있었죠. 그래서 사실 풍양구역이 그만큼 관심이 있었지만 계속 표류했다라는 것들은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2012년도에 안을 놓고 보시면 일단 이제 요 경계로 해서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이 아마 상업지역으로 예상이 됩니다. 상업지역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택지가 이 당시는 택지 1하고 2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상황입니다. 요거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여기서 배치를 정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저 2018년도에 아시다시피 그 교육환경 영향 평가라고 하는 법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있는 그 사실은 앞서 조합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그 풍양구에 갖고 있는 입지는 너무도 좋죠. 사실은 학교에 다 둘러싸여 있고 그래서 일단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사실은 그 특장점이 있는 부분일 거고 또 하나는 입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광주역에서 또 오면서부터 여기 있는 저 광주 2호선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훌륭한 입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놓고 보니까 이제 이쪽이 남쪽이죠. 이제 북쪽이고 하다 보니까 이쪽이라고 하는 이 저 동강대라든가 거기 이제 고등학교 있는 부분에 학교가 입지해 보다 보니까 이 택지 2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한 이런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런 입지들 때문에 이곳은 정비계획 변경을 필수하고 있는 또 중대한 변경을 필수하고 있는 이런 지역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이 택지 2에 대한 부분들은 용적률은 옛날에 2011년 고시만 놓고 해도 사실 여기는 240% 이상을 좀 요구를 해서 나왔던 부분이고 밑에는 여기 같은 경우는 한 210% 정도 여기 한 440%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요 입지가 없어지면서부터 정비계획을 수반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조합 안으로 고민을 했던 것들이 2019년도부터 이제 계속 18년도 19년부터 이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택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 앞에 있는 택지 안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합류시켜줌으로 인해서 이 조금 더 나은 형태에 대한 일단 이제 변경안을 좀 고민을 했고요. 이 조합안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도시업체 및 그다음에 그 설계사 그리고 2019년도에 이제 포스코 이제 선정이 됐지만 어쨌든 시공사 입찰 공고를 해서 시공사 선정까지 진행되는 그런 과정을 했던 정비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요걸 가지고 일단 배치를 정리를 좀 해서 나왔던 부분이 되겠고요.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앞서 보신 것처럼 이제 학교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을 공원이라든가 어떤 기반시설로서 정리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요선 같은 경우가 이제 현재 우리가 용도 지역에 의한 부분을 나눠져 있는 상업지역이 이런 선으로 가 있어요. 요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대안에서 요것들을 좀 조정을 해서 만들어 달라라는 쪽으로 일단 정리가 됐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배치를 가지고 이제 저희 조합안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래 저 조합안에 대한 부분들은 처음에 나왔던 부분들은 앞서 지금 보셨던 지금 5페이지에 대한 부분이죠. 5페이지에서 보셨던 그 정비계획안, 그 조합안이라고 불려지는 정비계획안을 가지고 배치를 정리를 해봤더니 아마 이런 정도 개요가 나온 것 같습니다. 요거는 원래 안이 아니고 요거는 이제 조합의 요구에 의해서 대형 평형을 좀 많이 해달라. 앞서서 그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서 나온 부분들을 아마 다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설문조사에 보시면 조합원의 대다수가 40평, 50평대를 요구하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40평, 50평대를 많이 넣을 수 있는 그 안으로 해서 저희가 정리했던 것들을 저희 조합안으로 만들어서 지금 오신 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예정으로 설명 드리는 겁니다. 자, 앞서 보신 것처럼 이 내용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자, 층수는 저희는 얼마를 받냐면 지하 2층, 보통 지하 한 3층에 지상 29에서 39층 정도로 저희가 조합안을 좀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주거지역에 대한 부분하고 아까 상업지역 둘로 나눠져 있는데 주거지역은 용적률 200% 이하, 그래서 198% 정도로 받고 상업지역은 뭐 법적으로는 444%까지 가능하지만 일단 432% 정도로 일단 저희가 조합안으로서는 일단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평형대 비율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임대는 약 한 252세대 정도로 해서 전체 비율의 한 9%를 좀 넘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평형대가 일반적으로 쓰이는 그냥 5974, 84 이런 타입을 좀 고려했고요. 이제 대형평 앞서 궁금하신 거 대형평형이 이제 99하고 119 정도를 봤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조합 아니니까 그렇고 거기에 이제 추가로 더 하시는 거는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두 개에 대한 비율이 저희는 한 36% 정도 일단 고려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86%다 보니까 조합은 저희가 1100명인데 한 900세대 가까이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요구를 충실해서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봤는데 사실은 변수는 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합하고 얘기했던 부분들은 최소에 대한 부분들은 제시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 조합하고 얘기했을 때는 최소는 일단 대형평은 25% 이상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 25% 이상은 대형평으로 좀 고려를 해 주십사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은 뭐 대안이니까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게 이제 배치 대안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돼서 여기 사실은 보시다시피 여기 같은 경우가 이제 사실은 굉장히 좀 좁고요. 뭐 아시다시피 그다음에 이렇게 좀 정리됐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제 5페이지에 있던 정비계획 안을 기본으로 했던 부분이 되겠고요. 요거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그 후로 이제 설계사하고 도시계획을 관련한 두 개 업체가 선정이 돼서 저희가 이제 광주하고 광주시하고 이런 데를 좀 들어가서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좀 협의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온 이제 도시 검토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6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 땅에 갖고 있는 입지는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여기 우산구역이 있죠. 우산구역이 들어오면서부터 기존의 요 도로가 좀 확폭이 됩니다. 확폭이 되면서부터 이 도로하고 여기 있는 부분이 아마 이 교통여건상 십자교차를 만들어서 진입로에 대한 부분들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앞서 처음에 안이 되겠는데요. 여기 공원이 있습니다. 여기도 공원에 대한 부분도 있어서 요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처음에 만들었을 때 여기 이제 서방시장이라고 하는 주제공원이 있었는데 그 주제공원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로 좀 고려를 좀 해줘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좀 만들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형태를 가지고 가는 것들이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일단 검토됐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본으로 하셔서 만들어 주시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앞서 이제 여러분들 그 입찰 지침서 내용을 보시면 일단 뭐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실현 가능한 것들을 좀 해달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자, 대안 설계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보시면 나다인데 다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입찰자가 제시할 수 있는 설계안 등은 입찰자가 건축 심의 및 사업 시행 계획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하나여서 제시할 수 있으며 정비계획안 변경할 기준으로 상가용도 비율을 준수해야 된다. 상가 비율은 앞서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조례나 이런 거 확인해 보시면 다 아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일단 인터넷 들어가면 다 있으니까 확인하실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거에 대한 걸 일단 그 법이라든가 앞서 조합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이라든가 광주시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서 그거에 맞게끔 준비를 하시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즉 다시 얘기하면 앞서 있었던 2019년도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조금 현실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라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에 대한 십자교차를 만들어서 주 진입에 대한 부분이 고려가 돼야 될 부분이고 또 하나는 기존에 여기 이제 존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부분에서도 도로가 형성이 돼야 되는 현실적인 안을 접근을 했고요.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토지형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이렇게 변경을 하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단 여기에 대한 토지이용 계획이 있어요. 토지이용 계획 중에서 택지 면적이라든가 내지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 지금 도시검토안에 주어지는 이 토지이용 계획 안에 대한 부분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넣어서 배치를 하셔도 큰 무리는 없겠다. 이런 것들로 저희가 제시를 해드린 겁니다. 나머지는 진행하시다가 추가로 질의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설명을 답변을 드릴 텐데 그 이외의 것들은 나머지는 이제 법규나 이런 사항들은 판단하셔서 검토하시는 방법으로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받을까요?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조합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다음건축설계사무소의 김동희 대표님의 설명이셨습니다. 제안서 하시면서 설계가 됐든 저희 조합 내부적인 거에 됐든 궁금 사항이나 질문하실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조합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내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합이 조만간, 저희 사업구역 근처 서방시장 입구 쪽으로 조합 사무실을 이전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찰 공고문에도 오늘 현장 설명의 장소와 입찰 마감 장소가 자세히 보시면 좀 틀리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8일 입찰 마감은 이 장소가 아닌 새로 이전하게 되는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 마감을 하니까 입찰 공고문을 다시 보시고 장소 숙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뭐 다른 질문 사항이나 의견 없으시면 오늘 현장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예, 배우건설에서 이호승 소장님 예, 거거든요. 예. 이 다름이 아니고 지금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현장 설명에 참석을 해서 또 어떻게 보면 준비하는 시간이 조금 빠듯할 수 있는데 혹시 기존에 사실 참여했었던 두 개의 업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콘서 관련된 금지 조항이 혹시 조합에서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콘솔 금지요? 네. 아, 금지를 할 생각이 있냐고요? 네네. 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풍양에서는 저희들은 그 컨소 얘기를 거기에 입찰 제안서에 명시를 안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많은 시공사가 들어와서 서로 경쟁 입찰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조합에서는 그런 생각은 없고요. 아무튼 제안서 서로 좋게들 해 오셔가지고 경쟁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예.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다른 질문이나 의견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오늘 풍양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 설명회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인사. 오늘 이렇게 날씨도 더운데 이렇게 많이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겁나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10월 8일 입찰 마감인데 그때 제안서 좋게 해 오셔가지고 그때 우리 만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됐어요?